근데요, 도대체 왜 인산을 국가기관에서 웃거름으로 공급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용욱입니다. 오늘은 왜 인산은 도대체 기비로만 쓸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분들이요, 인산을 추비로 사용하진 않으세요. 추비로는 NK 아니면 NK 플러스 칼슘 이런 정도의 비료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중에서도 유니칼슘 추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상세 성분표를 보시면 질소,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있습니다. 인산은 들어있지가 않죠. 그렇다면 3대 다량 원소인 인산, 질소, 인산, 칼륨 요거 중에 도대체 왜 인산만 추비로 공급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가져온 자료는요, 농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고추나 마늘 등에 필요한 양분을 정리해서 추천해주는 비료 12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밑거름으로 11.2kg의 인산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웃거름으로는 전혀 공급하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 0.kg를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도요, 용과리는 39kg 공급하면 좋다 말하고 있고요. 웃거름으로는 0.kg 공급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질소와 가리만 공급을 웃거름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에도요, 밑거름으로 5.9kg의 인산을 공급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웃거름으로는 0kg 공급하는 게 좋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요게 그 시기가 아니라 요거는 연생입니다. 연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7년까지 이 정도의 인산을 공급을 해라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농가분들은 밑거름이나 감사 시비처럼 작기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인산을 공급하시지, 작기 중간에는 대부분 인산을 공급하지 않고 계시죠. 따라서 국가기관에서도 인산을 웃거름으로 공급하는 걸 추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도대체 왜 인산을 국가기관에서 웃거름으로 공급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걸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인산은 토양 중에 거의 이동하지 않으므로 웃거름을 주는 것은 뿌리가 많이 퍼져 있는 장소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전량 밑거름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 이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동성이 적어서 이 친구는 위에다가 뿌려도 뿌리까지 내려가지 못하니 전량 밑거름으로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산이요, 불용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0일차에 0.8mg이 리터당 있었다고 합니다. 0.8이 있었는데 단 8일 만에 0.3으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내가 뿌린 인산, 전량 앞에다가 기비로 줬던 인산이 단 8일 만에 반절 이상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용할 수 없는 인산으로요. 아니, 그러면 내가 뿌린 인산의 반 이상이 8일 만에 불용화돼서 사라지는데, 그러면은 후기까지는 무슨 인산으로 작물이 인산을 흡수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인산이 중기, 후기에는 필요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작물들의 업테이크, 매일매일 흡수하는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보실 거는 수박인데요. 아까 수박 기비로만 인산을 주고 후기에는 인산을 공급하지 말라고 추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수박은요, 35일, 40일 근처부터 인산의 흡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일까지 인산의 흡수량이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중기 이후로 꾸준하게 후기까지도 인산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보셨던 사과 같은 경우에도 초기 30일 이후부터 수확시까지 꾸준하게 인산의 흡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때는 살짝 줄어들었다가 수확 이후에 휴면을 할 때까지 굉장히 인산의 흡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중기, 후기에도 인산이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준 인산의 양은 단 8일 만에
반절 이상이 줄어드는데 이 인산은 도대체 어떻게 공급을 해야 할까? 근데요, 그냥 인산을 웃거름으로 주시는 건 정말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인산의 이동성은 정말 그 자체입니다. 질소, 칼륨, 마그네슘, 인산 요 이동성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질소는 100을 갑니다. 100을 가는데 인산은 단 2밖에 못 갑니다. 5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50배가 차이 난다는 말은 뿌리가 있는 지방까지 웃거름을 줬을 때 뿌리가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위에 표토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산을 주시면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죠. 일반적인 인산을 주셨을 땐 말입니다. 그리고 인산을 녹여서 주면 어떠냐 그러면 요것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을 줬을 때 저기 진한 부분이 이제 물이 많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NO3, NH4 요거는 이제 질소입니다. 그리고 K, CA, S, CL 이거는 가리, 칼슘, 황, 그 다음에 염소가 되겠죠. 요것들은 대부분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끝에 인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인산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작을까? 물에 녹여서 주셔도요, 인산은 이동성이 적기 때문에 심토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물에 녹여서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물에 녹여서 주지 않는 일반적인 웃거름으로 주시는 인산질 비료는 얼마나 더 이동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산은 전층 시비가 아니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극악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산은 전층 시비로 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인산은 중기, 후기에도 꼭 필요한 양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산을 도대체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인산 사실 토양에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내 토양에 인산이 너무 많아서 나는 오히려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은 토양 검정서를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나오십니다. 유효 인산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난 인산이 많아서 걱정인데 무슨 인산을 추비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효 인산이 많으면 실제로 식물이 사용 가능한 인산이 많은 걸까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이 인산은요, 철, 알루미늄, 칼슘 이렇게 세 가지랑 붙어서 불용화된 인산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 불용화된 인산도요, 유효 인산에 잡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땅에 유효 인산이 많다고 나올 수 있지만 그 인산은 식물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인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인산 중기 후기에 필요한 거 알겠어. 근데 밑거름으로 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지금이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야라코리아는요, 추비로 인산 비료를 주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야라코리아에서는 폴리인산이란 물질을 함유한 복합 비료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폴리인산은요, 굉장히 인산의 단점을 엄청나게 해결하는 물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폴리인산은요, 정인산에 비교해서 굉장히 이동성이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정인산은 심토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토도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미리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위쪽 요만큼 라인에 다 뭉쳐 있습니다. 위에다가 뿌릴 경우에요. 근데요, 폴리인산은요,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셔도 밑에까지 일정한 양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걸 물에 한번 녹여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드리퍼로 공급한 것도요, 인산의 이동성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하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요, 드리퍼로 공급해도요, 폴리인산은 뿌리 위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인산은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불용화도 잘 안 돼요. 불용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은 아까 그래프에서 8일 만에 내 인산이 반 이상 없어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폴리인산은요, 인산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인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산을 공급할 수 있게 사용 가능한 인산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인산입니다. 따라서 이 폴리인산은 불용화 걱정도 별로 없다. 따라서 밑거름에 사용하셔도 좋고 웃거름에 사용하셔도 좋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는요, 인산의 구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정인산은요, 이 구조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가 딸랑 있으니까
철이 와서 괴롭혀, 알루미늄이 와서 괴롭혀, 그 다음에 칼슘이 와서 괴롭혀. 그래가지고 불용화되고 못 써요. 이렇게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폴리인산은요, 이 구조가 단단하게 사슬 구조로 묶여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쉽게 철, 알루미늄, 칼슘 등과 결합하지 않아서요, 불용화의 우려도 굉장히 적습니다. 폴리인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폴리인산은요, 야라의 대표적인 복합비료 제품인 야라밀라라는 제품, 그리고 두프로라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야라코리아는요, 대부분의 작물의 1차 추비에는 꼭 폴리인산이 함유된 복합비료를 사용하셔서 인산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인 중기, 후기까지도 인산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고품질 다수확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